310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부터 교과서 밑줄 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보세요.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의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태양전지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르는데, 빛을 비췄을 때 이런 반도체에서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들, 즉 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보내지는 이 현상들을 광전 효과라고 부릅니다. 태양광 발전은 이산화탄소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고갈될 염려가 없지만, 대규모로 발전하려면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에너지 밀도가 낮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일사량 변동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지죠.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이게 위도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똑같은 시간에 일사량이 다르기 때문에 발전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우리나라 누적 일사량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지구에서 위도를 이 정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위에 쪽보다는 아래쪽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일일 누적 일사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영원한 태양 에너지를 딱히 다른 제재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 등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로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고요. 다음 각 가정이나 빌딩이나 주택 이런 데도 요즘 많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보시면은 과학실에서 본관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본관 옥상 위에 태양광 발전 장치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풍력 발전 볼게요.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부터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해물질 배출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생산하는데, 다른 신재생 에너지들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바람이 계속 불어야 되는, 그리고 어느 정도 큰 바람이 불어야 되기 때문에 발전 지역에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 오늘 바람이 얼마나 불지, 내일 바람이 얼마나 불지 우리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바람의 색이나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발전량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발전량의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여기 하나에 굉장히 꾸준하게 의존해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뿐만 아니고 날개가 돌아가면서 굉장히 큰 소음이 발생해서 소음 피해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수평축 발전기가 아니고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바람을 받아서 돌아가는 수직축 발전기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소재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더 많은 전기를 만들고요. 그다음 얘네를 바다 위에 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 생산량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자, 그다음 핵발전 보겠습니다. 이 핵발전은 정확하게 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고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입니다. 핵발전 연료는 우라늄인데 아무 우라늄이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라늄 중에서도 중성자 개수가 조금 작은 우라늄 235를 5% 농도로 농축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자, 얘는 다른 애들보다 중성자를 포획했을 때 핵분열이 일어나는 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라늄 원자에게 중성자를 충돌시켜서 쪼갠 다음에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여기 아래 그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얘네가 쪼개질 때에 에너지도 나오지만 덧붙여서 옆에 똑같은 요 중성자들이 두세 개 더 나옵니다. 그럼 이 두세 개 중성자들은 가만히 있느냐? 주변에 아직 쪼개지지 않은 다른 우라늄들을 다시 충돌시켜서 얘네들이 다시 핵분열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럼 얘네가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또 다른 중성자들을 뱉어내겠죠. 그럼 그 중성자들이 또 옆에 있는 다른 우라늄 원자핵들을 같이 분열시키면서 이런 에너지들을 막대하게 순식간에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분열을 가지고서 에너지를 많이 얻어낼 수 있는 이유는
이 우라늄 하나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충돌을 하는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이 과정을 우리가 연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막대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연쇄 반응 때문이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제 노심이 녹아버리거나 얘네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핵발전의 핵 분열 속도를 조절하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어봉, 또 하나는 감속재입니다. 둘 다 이 중성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제어봉은 중성자의 개수를 줄입니다.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할 수 있어요. 중성자의 개수가 줄어들면은 얘네들이 더 이상 옆에 있는 다른 우라늄과 충돌해서 핵분열을 일으키지 못하겠죠. 그래서 핵 분열 반응을 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감속재는 뭐 냉각수 이런 애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중성자의 속도를 줄입니다. 감속시키는 거죠. 감속시키면은 반응이 줄어드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반응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안에 온도가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성자가 다른 이런 원자핵들이랑 충돌하기에는 사실 속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유효한 충돌을 일으키기 위해서 감속재는 중성자가 적절한 온도, 적절한 속도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얘네 속도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감속재가 있어야지 적절하게 이제 핵 분열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가지 반대 반응이긴 하지만 둘 다 있어서 핵 발전이 조절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핵 발전은 보시면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있는 과정이 없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화석연료에 비해서 천저히 적습니다. 그다음 얘네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저렴한 연료 비용을 가지고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발전 과정에서 방사선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다 끝난 다음에 핵 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또 방사성 물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요. 그다음 얘네가 사고가 난다면은 혹시 한 번의 사고라도 난다면은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피해를 전 인류가 겪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다음 317페이지로 넘어가세요. 317페이지에 파력 발전 같이 봅시다. 자, 파력 발전은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건데요. 중간에 이렇게 파력 발전기에 터빈을 돌려가지고 공기를 압축해서 얘네를 돌려서 발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뭐 파도에 가끔 훼손될 수는 있지만 한번 설치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도 풍력이랑 마찬가지로 내일 파도가 얼마나 칠지, 내일 파도의 높이가 얼마나 될지, 다음 주에 얼마 될지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후나 파도 상황에 따라 발전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리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조력 발전은 밀물과 썰물로 생기는 해수면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 여기에 물을 가둬뒀다가 문을 개방하면서 물이 수력 발전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밀물과 썰물은 매일매일 달라지긴 하지만 한 달을 주기로 일정하게 커졌다가 낮아졌다가 요거를 예측 가능하죠.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발전량의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발전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는 아무 동네에나 설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특정한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 같은 그런 곳에만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얘네는 바다를 막아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 갯벌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316페이지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연료전지 보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보시면은 앞에 봤던 애들이랑 다르게 직접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면서 효율을 좀 높이려고 시도했던 그런 에너지 발전 방식이 수소 연료전지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소 연료 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직접 반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극을 이용해서 산화환원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입니다. 연료 전지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까닭은 당연히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로 버려지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반응 후의 생성물이 물밖에 없죠. 그래서 환경오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고요. 다음, 현재 연료전지가 이렇게 작게 손바닥만하게 하나로 만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아니면 비행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대용량 발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개발되기는 했지만 더 많은 양의 수소를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기술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그 개발을 좀 더 해내면은 우리가 앞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